대학 입시 성적이 상위 1%였던 우등생은 어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보수 농객을 암살했을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암살 용의자의 정치적 성향이 강해졌다는 가족의 진술이 나왔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The value of this scholarship is approximately $32,000. This scholarship is available for 4 years or 8 semesters. They talked about why they didn't like him and the viewpoints that he had. The family member also stated Kirk was full of hate and spreading hate. 예, 최수영 평론가. 이 찰리 커크를 암살한 타일러 로빈슨, 20대 남성이죠. 네.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입학했을 정도로 굉장히 수재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총격을 가해서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부모님, 아버지가 신고를 해서 네. 집에서 붙잡혔다고 하는데 네. 아버지와 자식 간의 정치적 성향이 좀 달랐나 보죠. 공화당원이라고 하는데 아버지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공화당원인데 분명히 아들은 굉장히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정치적 성향의 그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렇게 정확히 밝혀진 건 없지만 이제 이 그 흔적을 놓고 보니까 뭐 탄피가 본인이 소지했던 탄피에 뭐 이 파시스트 잡아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과거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반파시스트 정황군들이 이제 부른 그런 이제 좌파 진영에서 부른 노래들을 가사로 했던 걸 보니까 분명히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진보의 좌파에 가까운 정치적 성향을 가진 거는 추론이 되고 굉장히 똑똑했던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 찰리 커크를 노렸다는 징후들도 왜냐하면 어디서 이제 유타 벨리대 행사를 계속 언급했다는 걸 보면은 어떤 타겟을 설정하고 아마 용의주도하게 준비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본인의 입을 통해서 확인한 건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이번에 정치적 갈등이 빚은 그런 좀 비극적 참사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리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남의 목숨을 끊게 만드는 저런 어마어마한 일은 해서는 안 되겠죠. 미국 내에서도 안타까운 이야기라면서 전해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관련된 여러 가지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망한 찰리 커크가 9월 초입니다. 우리나라에 왔었습니다. 피격 닷새 전이었는데 그 당시의 모습 함께 보시죠. I'm here in Seoul, South Korea. As you can see, everyone, they have these like inflatable cushy chairs. Everyone is reading. This would last about 35 seconds in most American cities. You can have nice stuff. Crime is a choice. We shouldn't put up with it. South Korea doesn't. We shouldn't either. 예, 김직 대변인. 시청 앞 같아요. 채널에서 멀지 않은. 저기에서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야, 서울은 정말 안전하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 봐도요. 어떤 외국 사람들이 4시간 동안 한 커피숍에 핸드폰, 노트북, 뭐 수십만 원의 돈 이런 거 놓고 내가 4시간 후에 다시 와보겠습니다 하면 정말 손도 안 댑니다. 한국 사람들 정말 남의 물건 손 안 대는 걸로 유명한데 찰리 커크도 왔다가 굉장히 감탄을 했나 봐요. 한국 사람들의 높은 문화의식 수준에 아마 감탄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의 문화와 좀 다른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놀란 것 같아요. 찰리 커크가 우리나라에 뭐 불과 한 5, 6일 전에 9월 5일, 6일 한국에서 있었던 빌드업 코리아 2025 행사에 와서 강연을 때문에 왔었는데 그때 와서 우리의 문화를 보고 상당히 좀 놀랬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한국이 왜 이렇게 깨끗하고 왜 이렇게 안전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찰리 커크는 원인을 이민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질서가 훌륭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예, 김 잠시만요, 대변인님. 이게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그 발언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ir country is totally under attack. The same things that we have been fighting for here, whether it be lawfare in South Korea or mass migration in Japan, this is a worldwide phenomenon. There's no people asking you for money. They don't really put up with graffiti at all. They have high trust society is what they have. 계속 이어나가 주세요.
네, 우리의 문화하고 미국의 문화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나름 본인이 분석한 것을 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의 이민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질서 있는 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이민 문제, 특히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오히려 거꾸로 역설적으로 지금 설명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트럼프, 이 찰리 커크는 뭐 아시는 것과 같이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으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의 1등 공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찰리 커크와의 그 관계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미국의 불법 이민자 100만 명을 국외로 추방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지지를 보내왔던 것이 찰리 커크였기 때문에, 찰리 커크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 사회가 이렇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대규모의 이민자의 유입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의 신뢰가 그만큼 높아질 수 있었다. 여기에서 그 이유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예, 김동원 대변인.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반이민 정책,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민주당 쪽의 의견과 이민을 강력히 규제해야 된다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첨예하게 엇갈려 있는데,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에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나 봐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자국으로 몰려들게 되면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우리 세금이 그들에게 들어간다. 또 그들이 일으키는 범죄에 노출이 된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일부에 있었던 어떤 그런 어려움들도 보강이 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기로, 그리고 뭐 총기화법화라든지 뭐 성소수자에 대한 비판, 이런 발언들 때문에 커크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목숨을 잃을 이유는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다 해서 총으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아주 첨예하게 찬반 논쟁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정치적인 견해, 또 이민 정책에 대해서 또 바이든 대 트럼프, 이거에 대한 치열한 그 양분 사태로 결국은 저렇게 아주 전도가 양양한 그 찰리 커크라는 그 청년이 사망을 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반파시스트라는 것이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고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파시스트는 뭐 극단적인 민족주의, 또 극단적인 뭐 권위주의, 이런 것을 벗어나자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더 큰 문제는 이 검열이, SNS 검열이 더 기승을 벌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 내에서도 SNS 검열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찰리 커크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사람들을 추적을 해서 해고 러시가 지금 이어졌다는 지금 외신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화당 또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걸로 지금 미루어 짐작컨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찢어지는 사회,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도 이 강 건너 불구경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이민 문제라든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 체류, 이것은 바로 우리의 지금 현재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한국 사회도 미국과 유럽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어떠한 원인인지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대비해야 될 아주 절실한 시점입니다. 찰리 커크의 아까 천막에서 피습당했던 그 장면이요. 거기 보면 천막에 나를 설득해 보세요.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나는 누구하고도 대화할 수 있다. 나를 설득해달라. 저렇게 영어로 써 있죠. 내가 틀리다는 것을 증명해달라. 그러면 내가 설득당하겠다라고 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던 중에 피습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요. 오늘 시위가 있었는데 정말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영상이 있으면 좀 준비를 해주시겠어요? 11만 명이 넘는 성취부장, 11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그 시민들이 모여서 커크를 어떻게 보면 순교자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도 이민에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을 떠올려 보면 그 당시에 중동에서 유럽으로 대규모 난민이 넘어가면서 사실 이 유럽 사회 전체적인 이 포퓰리즘 광풍, 그래서 극우 정당의 등장,
상승세 이런 것들로 이어졌었거든요. 지금 10년 만에 이 이민 문제가 좀 여러 유럽 사회에서 불거지면서 특히나 이 찰리 커크의 이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이것이 좀 약간 도화선이 되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영국 정부 같은 경우는 작년 총선 때 이 이민 정책에 대해서 그래도 유화적인 이 노동당 정부가 압도적인 의석수로 지금 그 정부를 꾸리게 됐거든요. 근데 이민 정책에 대한 영국 사람들의 불만이 아주 고조되고 있으면서 예. 지금 지지율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한 이런 시위로 볼 것이 아니라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럽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2015년에 있었던 난민으로 인한 극우화가 한 번 더 다시 한번 재점화되고 더 그 상승하게 되는, 이미 유럽의 많은 정당들은 극우 정당들이 소수 정당이 아니라 제1당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2당, 3당 아주 그 거대 정당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미 찰리 커크의 사망 사건이 이 유럽 정당의 극우 정당이 조금 더 1당이나 2당으로 더 한 단계 발돋움하는 계기도 될 수 있어서 그러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모습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보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일론 머스크가 영국에 대해서 거의 내정 간섭 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총리 갈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비슷한 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극우 정당에 지지를 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영국의 분위기가 뭐 지금 총리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인가,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머스크가 얘기한 거는 의회를 해산하고 선거 다시 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영국 의회 같은 경우는 해산을 하지 않고 노동당의 그러니까 대표 총리를 바꿈으로써 이걸 다시 한번 그 국민들께 신임을 받을 수도 있는 그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이런 극우적 흐름에 있어서 본인도 한 숟가락 얹으면서 그걸 부추기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이민자에 대한 우려, 또 정치 양극화로 인한 극단적인 사태들,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이런 것들은 좀 본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